네, 어제 법무부가 검찰 고위직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첫 인사인데요. 이를 두고 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립니다. 여권은 검찰 개혁을 위한 의지가 담긴 적절한 인사라고 환영했지만 한국당 등 야당은 권력을 향한 수사를 방해한 면죄부용 인사 폭거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오늘로 예정된 본회의 소식, 또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움직임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정치와호장용 강희용 한양대 특임교수,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자, 어제 추미애 장관 첫 인사가 있었습니다. 논란이 계속해서 일고 있는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강희용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총평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법무부에서도 밝혔지만 그동안 지난번 인사에 대한 일종의 반작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번 인사는 특정 직군, 그러니까 특수통들 중심의 인사로 돼갖고 말 그대로 이제 윤석열 총장의 직할사단을 위한 그들만을 위한 어떤 인사였었고 그 과정에서 실제로 전체 검사의 한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형사 내지는 공판 분야의 어떤 검사들은 다수가 좀 소외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지난 조국 장관 이후에 사태 이후에 그 과정에서 그 검사장급 한 6자리석이 공석으로 계속 되어 있었고 이 공석을 조속히 메워야 될 어떤 필요성들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현재는 8자리로 늘었었죠. 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2명이 이제 추가로 사의를 표하면서 그렇게 됐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마지막에 이제 3자리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제 조속히 어떤 검찰 내의 어떤 그 공백을 메울 필요도 있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법무부 설명에 따르면 일단은 그 지난번 인사 자체가 조금 과거의 어떤 전례와 좀 다른 좀 특별한 인사였다라고 하는 점, 그런 점에서 그것을 바로잡는 어떤 정상화의 어떤 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가령 대검 차장 같은 경우는 일단 기관장 경험이 전혀 없었고, 그다음에 소위 대검의 부장급 한 7명에 대해서 인사가 났었는데 보통 초임 검사장으로 승진을 하게 되면 고검 차장으로 가는 게 그동안의 관례였고 전례였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고 바로 직할사단 체제로 가게 된 것은 여러 가지 검찰권에 대한 어떤 오남용에 대한 부작용을 사실 불러일으킬 수 있는 측면이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이런 점들을 좀 바로잡는 과정들이 필요했고, 또 신임 법무부 장관이 이제 취임 일성으로 얘기했던 인권, 민생, 법치라고 하는 3가지 원칙에 입각해가지고 실제로 검찰 본연의 임무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직접 수사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는 인권 옹호라든가 형사, 그다음에 공판 분야에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묵묵히 일하는 다수의 검사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승진을 하게 된 이번에 이제 고검장급에서도 가령 23기에서 24기가 한 5명 승진을 했고요. 그다음에 검사장급도 기수안배도 있었다. 26기, 지역 안배도 27기. 있었다. 지금 그동안에 추미애 장관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너무 이제 아랫기수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중간에 소외된 그동안에 검찰을 위해서 묵묵히 일해왔던 부분들이 이제 소외된 부분들이 있었는데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배려하는 측면도 있다. 이렇게 총평이 보여집니다. 다소 길었습니다만 네네. 어쨌든 취지는 알겠습니다. 어떻게 뭐 보셨습니까? 언론이나 야권에서는 학살 내지는 사화 이런 단어도 나오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은 과연 합리적 이성이 있는 이 합리적 이성이라는 게 있는지 궁금할 정도의 인사였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우선 과격한 인사다 이렇게 보시죠.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우선 떠나서 과정을 한번 짚어보면 향후 저희가 좀 더 봐야겠습니다만 우선 추미애 장관 임명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현재 조국 장관과 정국 장관의 혐의와 연루되어 있다고 하고 있는 최강욱 비서관, 이강철 비서관 통해서 밑그림이 그려지고 그저께 저녁부터 인사안이 있었느니 없었느니 오락가락. 어제 아침에 검찰의 인사위원회에서도 부결이 되는 검찰국장 안을 또 느닷없이 절차를 막 훼손하면서까지 들어와. 그다음에 검찰총장과 법무장관이 협의를 하느니 아느니 이게 의견을 들었느니 말았느니 이런 논란이 있다. 와야 된다, 가야 된다 이런 논란이 있다가 끝내는 어제 저녁 7시 반경에 전격적인 대규모 인사가 나와요. 이런 과정들을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과연 이 인사가 무엇을 위한 인사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그동안 국민들이 많이 봤잖아요. 여권에서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내용에 대해서 저 압력을 왜 가하냐, 자꾸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압박을 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런 국민이 쳐다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대규모 인사를 전격적으로 단행하는 목적이 뭔지에 대해서 당연히 의심할 수밖에 없고 많은 국민들이 의아하게 쳐다보는 거를 지금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과정상에 굉장히 험한 일들을 많이 하면서 이렇게 왔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과연 이게 이성이라는 단어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궁금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전에 관 교수님 말씀 쫙 주셨는데 저는 스스로 모순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청와대가 이번 인사에 대해서도 검찰에 대한, 검사에 대한 인사는 대통령이 갖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지금 있었던 인사는 여러 가지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 인사 청와대가 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그 전에 인사도 역시 그렇죠. 청와대가 한 거다. 윤석열 총장이 처음에 임명됐을 때 인사도 청와대가 인사를 한 거고 조국 장관이 임명됐을 때 인사도 청와대가 한 거예요. 그거를 몇 달 만에 이렇게 잘못된 인사라고 뒤집는 게 스스로의 모순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우선은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눈에 띄는 인사들부터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컴퓨터 그래픽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조국 일가 사건, 또 울산 사건 총괄했던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 수사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죠. 법무연수원장으로 발령났습니다. 직급으로 보면은 승진인데 비수사보직으로 갔기 때문에 이른바 좌천성 승진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또 윤석열 검찰총장이 중용한 한동훈 대검 반부패부장 역시 부산고검의 차장검사로 내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지휘하던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제주지검장으로 갔고요. 강남일 대검차장, 또 이원석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각각 대전고검장과 수원고검장으로 고검차장으로 발령이 됐습니다. 자, 검찰 내부에서 지금 사실상 보복 인사다, 이런 평가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모양입니다. 윤석열 총장의 손발을 모조리 잘라냈다, 지금 이런 얘기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좀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전 지금 세 갈래로 진행되고 있던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한 수사, 뭐 울산 수사, 그다음에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수사의 핵심적인 위치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다 보직을 바뀌었어요. 당연히 수사에 대한 책임을 물었던 거 아닌가라고 검찰 내부에서 그리고 일반 국민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렇다면 그동안 논란은 있었습니다마는 검찰에 대한 압박을 하기 위해서 여지껏 왔는데 이거를 결국에는 인사를 통해서 이렇게 문책을 했다라고밖에 해석이 되지 않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이런 인사를 했으니 지금까지 있었던 수사 이제 대충 정리하고 그만둬라 라고밖에 향후 상황을 예측해 볼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주요 보직에 대한 인사가 지금 있었습니다만 이어서 줄 인사가 계속 있을 거 아니에요? 실무 라인까지. 그렇다 보면은 지금까지 있었던 중요 수사의 진행이 과연 얼마나 될 건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뭐 검사도 공무원 중에 하나니까 제일 중요한 게 본인에 대한 인사 문제인데 정권에 반하는 인사를 할 경우 반하는 수사를 할 경우 향후 나의 인사에 대해서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건가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뭐 내부 반발도 좀 있을 것 같고 하여튼 수사는 굉장히 힘들어질 것 같고 그다음에 윤석열 총장의 거취마저도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메시지를 주면서 압박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총장이 대목입니다. 거취 얘기하셨는데 뭐 지금 윤석열 총장이 아직까지 뭐 이렇게 뚜렷하게 입장을 내놓은 거 없습니다. 아직 분명히 입장 내놓진 않았고 일부 보도에 의하면 뭐 엊그저께 주요 보직의 검사들하고 하던 대로 했다가 하면서 하던 대로 하고 자리를 지키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 그리고 그동안 윤석열 총장이 보여줬던 얘기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본인이 뭐 자리를 던진다거나 사의를 표한다거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이 현재 있으면서 일단은 어쨌든 진행된 수사를 좀 마무리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정치권으로부터 오는 외풍에 대해서 좀 막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추측을 합니다. 이 지금 현재 진행돼 왔던 수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어떤 평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번 인사가 어쨌든 수사 어떤 핵심 라인이 지금 대거 교체가 된 거기 때문에 문책성 인사라고 볼 수밖에 없을 텐데 문책성 인사라면 어떤 거에 대한 문책성이다 이렇게 보시는지요? 저는 이제 법무부 발표 플러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해석을 좀 과하게 부여하고 있는 현재 어떤 보수 야당이나 일부 언론의
행태가 과연 적절한가 좀 들여다보고 싶고요.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그런 점에서 일단은 이 부분은 말 그대로 통상적으로 매년 초에 연초에 있는 정기 인사입니다. 정기 인사죠. 정기 인사고 이번엔 또 이제 2월 달은 또 평검사에 대한 후속 인사가 인사가 있고요.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매번 해왔던 것에 대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수사 과정이 누구에게 유불리를 따져가지고 그 수사를 무마하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덮어씌우는 것은 좀 무리하다. 가령 우리가 학교에서 수업을 하다가 선생님이 바뀐다고 해서 학생의 수업권이 저해된다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지금 현재 검찰 자체가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해서 몇몇의 그 사단이 뭐 언론에서 사단이라고 표현합니다만 몇몇의 사단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2,500여 명의 검사 집단이라고 한다면 그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검찰은 말 그대로 시스템으로 각각의 업무 부서와 실국 자기의 직능별로 해가지고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누가 배치할 것인지 누가 적임인지에 대해서는 인사권자와 인사재청권자가 판단할 몫인 것이고요. 그것을 마치 지금 진행되고 있는 수사와 모두 결부지어서 얘기하는 것은 그동안에 사실 검찰이 이 인사권을 가지고 어떻게 독점적으로 활용해왔는가. 그동안에 검찰청법에 의해서 보장되었던 대통령의 인사권과 법무부 장관의 인사재청권을 어떻게 제약하고 무례하게 굴었던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 아닙니까? 가령 어제 같은 경우에도 법무부 장관이 의견을 개진해달라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실제로 거절을 했고 뭐 장관이 제3의 장소에서 만나자고 요청을 하거나 장관에게 이런 식으로 좀 사실 그동안 검찰에서 인사권에 대해서 대했던 태도들이 여실히 드러난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보수 야당이나 보수 언론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먼저 얘기를 하는 게 적절하지 이것을 과도하게 정치적으로 먼저 해석하면서 이것을 인사권에 대해서 부당하게 정치적 공세를 펼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과거에도 인사가 분명히 정기적으로 있었고 그때도 수사는 진행 중이었을 텐데 지금 수사의 지휘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그 수사를 방해했다는 어떤 논리는 맞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수사가 과연 뭐냐에 대한 것 때문에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앙지검 이게 바뀌었죠. 바뀌잖아요. 네. 거기에서 지금 울산 선거와 관련해서 선거 개입이 있었다라고 하는 수사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그 심지어는 뭐 백원호 비서관뿐만 아니라 임종석 전 실장 그리고 한병도 정무수석까지도 연루가 돼 있다 그래서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 그 관계자 다 정리됐어요. 동부지검에서 유재수 전 부시장 관련해서 감찰문마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데 동부지검장마저도 바뀌어요. 그렇다면은 일반적으로 볼 때 이게 수사에 방해를 하기 위해서 그럼 진행되는 수사를 막기 위해서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수업이 진행 중인데 선생님 바뀐다고 뭐 수업이 진행되지 않는 건 아니죠. 그러나 각각의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이 교재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학습 계획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뒤틀려 버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선생님만 바뀌는 게 아니라 조금 있으면 내일, 모레 이렇게 가면 학급 반장도 바뀌는 거고요. 그 안에 무슨 학생 부장도 다 바뀌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결국엔 하지 말아라 라고 오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 만약에 이런 오해를 사고 싶지 않았다면 핵심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놔뒀어도 되는 거죠. 나머지 정말 필요한 특수부가 너무 많이 진출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만 정리를 하고 수사의 핵심 라인들은 우선 놔뒀다면 이런 오비기합격의 오해를 안 받을 수 있었는데 왜 하필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한꺼번에 정리를 했었을까? 알겠습니다. 뭐 원론적으로 보면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해서 인사를 못 내느냐 뭐 이런 반론도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그거는 그 반론 자체가 근거가 미약하고요. 사실 이제 그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진행되는 사건이 무엇이냐 많이 얘기되는 게 조국 장관 및 가족에 대한 사건이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파생된 그 감찰 무마 사건하고 울산 사건이 있는데 실제로 지금 9월 6일부터 시작된 9월 7일인가요? 그 인사청문회 당일 마지막 시간부터 시작된 수사가 지금까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수사의 과정이 1차적인 법원에서의 판단은 사실 공소 기각에 가까운 그런 결정들이 내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실제로 별건 수사 형태로 해서 감찰 무마까지 그다음 오래전에 이미 덮여 있었던 사건을 다시 꺼집어내갖고 하는 과거의 검찰들이 해왔던 악패와 전혀 다르지 않은 일을 버젓이 벌이고 있단 말이죠. 소위 검찰개혁의 사명을 받고 임명된 윤석열 총장 사단이 그런 일을 벌여왔단 말이죠. 이것이 일각의 즉 많은 시민들이 주장하고 있는 인식이기도 하고 이것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인식이기도 합니다. 그러했다고 했을 때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냥 기다릴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죠. 실제로 6개월, 7개월이 넘도록 이 수사를 하고 80여 군데 압수수색을 하고 20명 이상의 검사를 한 사건에 다 투입을 하고도 건져낸 게 없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에서 이거는 말 그대로 국정을 흐트러뜨리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검찰권 남용을 여실히 보여주고 스스로 검찰개혁의 당위성과 필요성만을 보여준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 인사권을 통해 가지고 좀 쇄신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확연하게 갈린 정치권의 반응 좀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여야 원내대표들 발언 내용 들어보시죠. 대검이 마치 불만이 있는 듯이 또 대검과 법무부 사이에 인사를 둘러싸고 기싸움하는 듯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인사권자의 인사명령에 복종하는 것은 공직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이런 의무가 검찰이라고 예외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는 명백한 보복 인사이자 수사 방해입니다. 청와대와 몸통을 향해 수사망을 좁혀가던 윤석열 검찰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권력범죄를 은폐하겠다는 흉계를 실행에 옮긴 것입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추미애 장관을 검찰 업무집행 방해,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당장 형사 고발하겠습니다. 국민은 4월 총선에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심판의 철퇴를 내릴 것입니다. 네, 정치권 반응 보고 오셨는데 인사 절차 아까 박 대변인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논란이 좀 있습니다. 진실 공방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절차적 하자를 이제 일부 언론에서도 그다음에 보수 야당에서도 들고 나오는데 검찰청법 제34조 1항에 따르면 거기에 최종적인 인사권자는 대통령에 있고 인사제청권은 법무부 장관에 있다. 다만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과 청장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청취의 기회를 제공했느냐, 그다음에 청취를 하도록 의견 제출 권한이 있는 검찰총장은 그것을 제대로 행사했느냐, 행사하고자 했느냐. 그건 어떻게 보면 검찰총장은 자신이 검찰의 수장으로서 검사들의 인사와 관련된 자신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법무부 장관이 부여를 했다면 당연히 그 부여된 기회에 한해 가지고 본인이 행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검찰총장은 사실 그 기회를 스스로 걷어찬 거죠. 왜냐하면 자 어제 발표가 났지만 뭐 30분 전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이 아니고요. 그 전날 이미 의견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을 했고 그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에도 오전에 그다음에 오후에는 법무부 장관이 모든 일정을 다 취소하면서까지도 기다렸단 말이죠. 그러나 엉뚱하게 마지막에 들고 나온 것은 제3의 장소에서 만나자. 아니 이 인사안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대비안입니다. 대비안을 어떻게 외부로 유출해 갖고 논의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면 거꾸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과거의 검찰은 이렇게 해왔는가? 과거의 검찰총장들은 이런 식으로 대통령의 인사권을 법무부 장관의 인사제청권을 이런 식으로 휘둘러 왔던가? 이것이 사실은 법무부와 검찰총장 사이가 사실은 비대칭적 관계로 이 법적인 구조와 다르게 하나의 정부 부처의 외청에 불과한 검찰총장이 이것이 어떻게 비대칭적으로 있었는지를 다 여실히 단적으로 보여주는 관행이 것이다 잘못됐다면 보여집니다. 그걸 바로잡는 그렇죠. 일이었다라고 얘기하시는 그래서 저는 거죠. 어제 인사의 한 측면에 있어서 평가를 하자면 그동안에 법무부의 위상이 추락되어 있었다면 물론 취임사에서도 추미애 장관이 밝혔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의 위상을 견고하게 하겠다. 이것의 근저에는 바로 인사권에 대한 정당한 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이루어진 것이다. 추미애 장관이 청문회 때도 그 인사와 관련해서 협의를 하는 게 아니라 의견을 듣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게 이 사태가 지금 예고가 돼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그렇긴 또 하고요. 그다음에 그 추미애 장관을 왜 이렇게 급히 빨리 서둘러 임명을 했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뭐 지난주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런 이유를
이번 인사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 아닌가 싶은 네. 생각이 들어요. 좀 전에 강 교수께서는 뭐 법무부와 검찰과의 이게 위상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검찰은 독립기관이에요. 그래야 민주주의가 바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해놨는데, 그리고 정상적으로 보면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과 그다음에 청와대 민정수석이 아주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검찰의 인사안들이 만들어져 왔던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뭐 진실 공방이 들어가긴 하지만 과연 검찰총장의 의견을 제대로 들으려 했었던가? 뭐 그저께 저녁부터 인사안을 줬는데 의견을 달라고 했는데 의견이 없었다 말씀하시지만 검찰은 그렇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검찰은 그저께 저녁 인사안에 대해서 어떤 답변, 처음의 답변은 인사안 없다라고 답을 받았다는 거고 어제 아침에 들어서 인사안이 있는데 줄까 말까 뭐 이런 얘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인사위원회가 갑자기 통보가 됐고 그 인사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한 법무부의 검찰국장을 외부에서 드리는 예. 그런 인사안까지도 통과시키려다 부결이 된 상황이 된 거고, 이게 어떻게 검찰총장으로부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충분한 부결된 게 아니고 의견을 들어서 철회했다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그러지. 근데 그런 일들이 생겨났는데 이게 어떻게 정상적으로 검찰의 의견을 들었다. 그런데 이거를 검찰이 거부했다라고 하면서 그 부분이- 좀 전에 이인영 원내대표, 민주당 원내대표 말씀하신 것처럼 마치 검찰총장이 대통령 인사권에 또 항명하는 듯이 프레임을 짜고 가는 거는 저는 잘못된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짧게 좀 거는 부탁드릴게요. 검찰이 독립기관이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는데 우리 그 사법 영역에서 독립기관은 법원입니다. 이 검찰은 말 그대로 행정부에 소속된 청이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그 누구로부터의 독립이냐고 했을 땐 대통령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입니다. 네. 그것은 뭐 법원이 그 지위를 갖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사실 아까 제가 지적한 거 외에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자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만들어진 인사안을 갖고 와봐라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사실은. 근데 그것이 그동안에 그렇게 된 거, 그렇게 진행되어 온 것이 관행이었냐라고 의심스러울 정도로 어제 일이 벌어졌단 말이죠. 근데 이것은 좀 바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건 여야를 떠나가지고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는 함께 질타를 하고 바로 잡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직접 집권 안 하실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잘못된 건 바로 잡고 가야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나간 자리에 누가 들어왔나도 좀 보겠습니다. 자, 대검 반부패 부장 금 한동훈 부장이 나간 자리에 심재철 남부지검 1차장이 들어왔고 공공수사부장에는 배용원 수원지검 1차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핵심이죠. 이성윤 법무부 감찰국장이 서울중앙지검장에 보직이 됐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후배입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 시절에 청와대 특별감찰반으로 근무하면서 당시 민정수석이던 문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검찰국장으로 발탁된 조남관 서울 동부지검장 역시 참여정부 시절에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으로 문 대통령과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습니다. 자, 이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지금 그 울산 사건과 조국 전 장관 일가에 관한 사건을 중앙지검에서 하고 있는데 그 건에 대해서 그립을 잡은 거고요. 그다음에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문화 사건 동부지검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동부지검장 바꾸면서 그립을 잡. 저는 이 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그 특수 라인이 지나치게 많이 독주를 해서 뭐 인사의 형평을 잡았다라고 보기보다는 이 두 분의 히스토리 좀 전에 앵커께서 말씀 주셨지만 다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이 있는 분들이에요. 굉장히 밀접하다고 관련이 있는 분들이고 과거 같이 일했던 분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형평성 있게 능력과 그동안의 경력에 맞춰서 인사를 했다기보다는 검찰 내부도 네 편, 내 편 이렇게 갈라서 믿을 만한 사람을 핵심 자리에 그다음에 지금 가장 필요한 자리에 검찰 수사를 조정할 수 있는 자리에 앉힌 것 아닌가라고밖에 평가를 못 하겠어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검찰국장으로 발탁된 동부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동부지검에서 수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유죄수 건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그 환경부 장관 고발 사건도 수사를 했었는데 이때
굉장히 강하게 했다라는 평가를 지금 받고 있는 사람인데 검찰국장을 발탁했다. 이러면 오히려 좀 반대로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반대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일부 보수 여당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수사를 중단시키게 방해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한 것과 다르게 오히려 이분은 모든 검사들이 가고 싶어하는 법무부 검찰국장 자리로 사실은 간 거 아닙니까? 물론 수사는 네. 아닙니다만. 네. 그래서 검찰국장은 사실 법무부가 검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인사라든가 행정, 예산까지 관할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꽃보직이라고 합니다. 소위 이런 부분을. 그럼 동부지검장은 자기를 정권을 상대로 해서 수사를 벌이던 사람을 영전시켜갖고 만약에 인사를 했다. 그럼 아까랑 다른 해석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해석이 일관되게 적용되기 어려운 정치적 해석에 불과하다는 거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검찰국장을 하던 분이 이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갔단 말이죠. 그 중앙지검장 하시던 분은 이제 외부로 빠졌고 그 동안에 이제 그 법조나 이런 데서 그 흘러나왔던 얘기들은 뭐냐면 조국 장관과 그 가족들 수사를 함에 있어서 실제로 중앙지검장이 어떤 역할을 했다기보다는 윤석열 총장이 한동훈 반부패 부장을 통해 가지고 일선에 1차장, 2차장, 3차장까지 동원해가지고 수사를 벌이는 사실상 중앙지검장이 바지 사장 역할을 했다라는 평가가 나왔단 말이죠. 네. 이런 거에 대한 평가가 사실 이번 인사에 이제 반영되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뭐 특정한 이력들을 이 수십 년 이제 검사 생활을 하신 분들에게 특정 시기에 특정 이력들을 뽑아가지고 자 이거 니네 편이니까 니네 편들만 이렇게 한 거 아니야라고 그렇게 하는 것은 단순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거죠. 이분들이 이명박 정부 때, 박근혜 정부 때 어떤 이력을 갖고 있는지도 똑같이 놓고 판단을 해야 될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일편만 보고 전체를 평가하려고 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검찰국장으로 가신 조남관 전 동부지검장이 애초에 청와대가 밑그림 만들고 추미애 장관께서 보신 최초의 안에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되어 있다면 지금 말씀 주신 게 맞아요. 그런데 어제 아침에 법무부 검찰국장은 다른 분의 이름이 있었어요. 네, 거기는 현직 검사가 심지어 아닌 분. 현직 검사도 아니고 특정 기업을 들어갔다 나왔다 하셨던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그 뭐 엄하게 수사를 했던 분을 여기 모셨던 게 아니라 애초에 인사하는 달리 그게 플랜 B였다. 잘못되다 네. 보니까 이렇게 가서 메워놓은 인사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하고는 조금 결이 알겠습니다. 다르다. 아니, 라는 이거는 말씀 제가 주셨습니다. 말씀드려야 돼요. 인사라고 하는 것은 최종 발표된 것을 놓고 판단을 하는 거지 그 안에 여러 가지 하마평 내지는 여러 가지 초안 이런 것을 가지고 평가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만들어졌다 성안이 됐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인사심의위원회가 있고 또 의견 청취가 있고 실제 제청되는 과정에서 인사권자의 최종적인 의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변할 수 있는 그 과정을 다 원래 그런 거였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거죠. 최종적으로 발표된 안을 놓고 최초의 인사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다면 인사를 했겠죠. 그렇게 방이 붙은 판단하는 게 게 인사다 맞다는 거죠.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최종적으로 방이 어디에 붙었느냐, 누구 이름으로 붙었느냐 이게 이제 봐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 같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국회 얘기로 좀 가보겠습니다. 오늘 본회의가 오후에 열린다고 하는데요. 지금 민생 법안을 먼저 처리하자 이거는 민주당하고 한국당하고 둘 다 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 끝나고 나서 표결 처리하고 나서 패스트트랙에 아직 남아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 관련한 형사소송법 그리고 유치원 3법 이거 상정 오늘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 오늘 오전까지는 그 170여 개 민생 법안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자유한국당이 안 철회를 하겠다. 했기 때문에 통과가 이렇게 보이고요. 남은 것은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그다음에 유치원 3법입니다. 하면 한 5개 법안이 됩니다. 그거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대표는 오늘 이제 정책조정회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지 말 것을 정식으로 요청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의원총회에서 요청하고 의견을 있을 것 같아요. 네. 물어보겠다라고 해서 20번부터. 최종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쨌건 선거법과 공수처법이 이제 필리버스터 통해서 하는 과정에서 이미 드러났지만 이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것이 본연의 어떤 제도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되었고 또 자유한국당이 원하는 만큼의 어떤 지연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공수처법이 통과된 마당에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따로 발목을 잡는 것은 또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진지하게 협상을 한번 더 하든지 해서 정말 뭐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서로 협의해가지고 하는 모습들이 필요한 것이지. 수정안도 예. 가능성 있다? 이것도 어쨌건 뭐 한번 우리가 두 번 했으니까 마지막도 할게요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 볼 때는 상당히 민망한 일이 될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한국당 선택이 좀 주목이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좀 봐야 선택을 되는데 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저희가 결과는 못 보고 지금 방송이 시작이 됐는데 의총에서 결론을 내린다고 해요. 네. 이제 본회의에 앞서서. 근데 그 전에 있었던 선거법하고 선거법하고 이제 공수처법 때문에 그때처럼 그 필리버스터를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 결론이 크게 없었기 때문에 의원들이 실효성에 대해서 네. 논란이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검경수사권 조정이나 유치원 3법에 대해서는 사실은 외형적으로 크게 자유한국당이 반대나 이렇게 부딪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네. 이거는 그냥 실리적으로 큰 이득이 없는 건 그냥 넘어가고 다른 부분에 집중하는 게 오히려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합니다.